자, 제4절 약취, 유인, 인신, 매매의 죄입니다. 자, 먼저 노트를 보고 정리를 할게요. 자, 노트는 101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많은 죄가 나와 있죠. 자, 맨 위를 보게 되면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가 있고,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거버렸죠. 다른 조문들하고 좀 구별을 좀 하시라고 합니다. 자, 밑에 보면 추행, 간음, 결혼, 영리, 목적. 자, 목적 나와 있고, 밑에 목적 나왔고, 밑에 목적 있고요. 자, 그 밑에 목적 있고, 목적 있고, 목적 있네. 그쵸? 자, 이렇게 목적이 되어 있는 죄들은 객체가 성년, 미성년 불문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목적이라 되어 있는 것은 이 목적범위라는 것 알아두시고요. 물론 예외는 있어요. 인신매매죄, 이 인신매매죄 같은 경우에는 과거 부녀매매죄를 개정한 것인데 지금은 남녀를 가리지 않기 때문에 자, 이 인신, 즉 남녀를 사고 파는 거, 매매죄는 목적범위 아니다. 그쵸? 자, 그런데 미성년자 약취인죄를 가보시게 되면 자, 필기가 안 돼 있는데 필기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목적범위 아니에요. 목적범위 아니다. 자, 그러면 미성년자 약취인죄는 객체가 미성년자잖아요. 자, 그런데 밑에 보면 목적범위 경우에도 미성년자가 있잖아요. 차이는 어떻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추행, 간음, 결혼, 영리 목적일 때에는 객체가 성년, 미성년이든 불문하고 이 목적범으로 처벌되는데 단순 미성년자 약취인죄보다는 형이 높겠죠. 형이 가중처벌됩니다. 됐죠? 자, 그 밑에 있는 그 나머지 그 조문들 있죠. 여러분들 노트를 보게 되면 이게 X가 돼 있을 거예요. X가 돼 있을 것인데 이것은 공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X를 해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노트를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노트를 보게 되면 빨간색 글씨가 있을 거죠. 그렇죠? 예비음모죄가 있다. 예비음모죄가 있고 그 다음에 세계주의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2013년도에 형법이 개정이 되는데 그때 개정된 법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강도죄라든지 살인죄는 예비음모가 있다는 건 아시죠? 개인적 법익에서. 근데 약취인죄의 경우에 예비음모죄가 추가됩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 세계주의가 명문으로 강론에도 들어온다. 자, 됐어요? 자, 그런데 그때 개정될 때 들어왔는데요. 그때 요 친고죄 조항이 삭제돼요. 친고죄 조항이 삭제가 된다. 상습범 처벌 조항이 삭제된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기출된 적이 있고요. 그 다음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해방 감경 규정이 있다. 뭐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교재로 와볼게요. 교재를 보시게 되면 자, 의의 보호법이 나와 있네요. 자, 밑에 침해범, 미수범, 여기 예비음모 있다고 나와 있네요. 자, 밑에 성격을부터 먼저 볼게요. 성격에다 일단 별표를 박아두시고 자, 여기에 있는 모든 죄는 세계주의가 적용된다. 친고죄 조항 삭제됐고 상습범 조항이 삭제됐다는 거 2013년도 개정형법에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해방감경 규정이 적용된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전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이 객체가 죽잖아요. 그렇죠?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해방감경 규정이 적용되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살인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죄의 경우에는 해방감경 규정이 있더라. 이렇게. 그리고 해방감경 규정은 전 시간에 배운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뭐 의무적 감경이라는 것, 그치? 자의성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 기수미수 불문이라는 것까지는 똑같죠. 그쵸? 근데 제가 약취인죄의 경우에는 예비음모 처벌 조항이 시설되었다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비음모 처벌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적용되지 않는다. 조문 보세요. 287조부터 290조까지 292, 293대 여기서 예비음모죄 처벌 조항이 296조예요. 296조인데 이 조항이 여기 없잖아요. 그렇죠? 296조가 예비임무죄 조항인데 예비임무죄는 해방감경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기수미수 불문이기 때문에 기수 범한 자 또는 미수범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기수미수만 해당하는 것이지 예비임무죄는 포함될 수가 없고 자, 그 다음에 세계주의인데 세계주의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시면 287부터 292까지 294가 적용된다 했는데 역시 여기도 뭐가 없죠? 여기도 296조라고 하는 그 예비임무죄 처벌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예비임무죄 경우에는 세계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인데 자, 이것이 경찰 승진시험에
기출된 적이 있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해방감경 규정과 세계주의에는 뭐가 적용되지 않는다? 예비문제 처벌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중요한 것은 친고죄 조항 없다, 상습범 적용 없다, 세계주의 적용된다, 해방감경 규정 적용된다. 이거 무엇이 더 중요하죠? 자, 다시 올라가 보시게 되면 자, 보호법익이 나왔네요. 자, 보호법익은 피인치자 거처의 자유인데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 자유권 외에 보호자도 보호법익이 된다. 이렇게 나왔네요. 자, 밑에 판례 볼게요. 자, 별표치입니다. 자, 287조가 이제 미성년자 약취인제인데 보호법이 두 가지지. 미성년자의 자유권 외에 보호감독자의 감호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보호법익이 된다. 됐어요? 따라서 마지막 줄에 빨간색으로 미성년자만의 동의만 있었어요. 그랬다 하더라도 지금 보호감독자의 동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본죄가 성립을 한다. 이렇게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봅니다. 자, 그러면 미성년자 약취인죄를 볼게요. 자, 목적법이 아니죠. 조문 보세요. 조문 보시면 미성년자를 약취인하는 자 돼 있기 때문에 자, 필기 한번 해보시면 무슨 목적이 없죠. 무슨 목적범이 아니다. 이렇게 필기를 일단 해두시고 됐죠? 자, 보시면 예비문제의 촛불조항이 있잖아요. 자, 주체는 제한이 없습니다. 실분모도 가능합니다. 밑줄 그시고요. 자, 밑에 판례 별표 치시고 자, 빨간색으로 보호감독자 주체된다 했어요. 마지막에 친권자 동그라미 됐어요? 그래서 다시 1번 가보시면 보호감독자라 할지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감호권을 침해한다든지 감호권을 남용해서 본인의 이익을 해쳤을 때에는 이 보호감독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체가 된다. 됐습니다. 그래서 자식의 의사에 반하여 데리고 왔다면 이 죄가 된다라고 봤어요. 자, 베트남 사건 별표 출제가 잘 되는 건데요. 자, 사실관 읽어볼게요. 베트남 여성 A는 한국에서 남편과 결혼해 거주했다가 싸움 끝에 남편의 동의 없이 13개월 된 자녀를 데리고 베트남으로 갔는데 과연 국외이송 약취인죄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 여러분들 교재는 97페이지를 가보세요. 97페이지를 가보시면 맨 위에 약취가 뭐고 유인이 뭔가에 대한 개념서기가 나와 있잖아요. 그쵸? 다시 한번 와보세요. 다시 95페이지 와보시게 되면 자, 약취가 뭐래요? 약취라고 하는 것은 폭행, 협박, 그쵸? 이 폭행, 협박 또는 사실상의 힘을 사용해야 돼요. 사용 동그라미. 사용하면 이게 약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취 수단이 뭐다? 폭행이나 협박, 불법적인 사실상 힘이 약취 수단인데 이것을 사용했다면 약취죄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런데 자, 다음 페이지. 그쵸? 빨간 펜 들이시고 자, 2번 쭉 읽어보시고요. 두 번째 줄 끝에 이걸 행사했잖아요. 행사했다면 이것이 약취죄가 돼요. 약취죄가. 그러나 파란색 들으세요. 행사하지 않았잖아요. 행사하지 않았다면 약취죄가 될 수가 없죠. 설령 자, 그 다음 가로 열으세요. 이에 관하여 법원의 결정이나 상대방 남편이죠. 상대방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폭행, 협박,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하지 않고 이 아이를 데려갔다면 법원의 결정이나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약취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됐지? 자, 그러면 자, 판례 4번 보세요. 베트남 여성이 남편 의사에 반하여 생후 13개월 된 자녀를 주거지로 데리고 나왔다 그랬어요. 자, 생후 13개월 밑줄 그시고 자, 파란색으로 데리고 나왔다 그랬어요. 데리고 나왔다는 말은 자, 여기 3번과 4번을 묶어볼까요? 행사했어요? 안 했어요? 행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취를 했다 안 했다? 약취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봤을까? 자, 왜 이렇게 봤을까? 여기 그 생후 13개월 된 자녀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젖먹이 아이다 보니까 남편보다는 아빠보다는 엄마의 손길이 더 필요했다는 점. 두 번째는
그 엄마가 그러면 그 남편이 나를 막 때리는데 그래서 고향 생각도 나고 그래서 베트남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그러면 이 애 엄마가 이 아이를 두고 가는 것이 맞나요? 그럼 친권자의 보호 양육 의무를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회적으로 더 비난받을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애를 버리고 올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했다는 점. 그 다음 세 번째는 이 아이가 버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외가댁에 가는 거잖아요. 외가댁. 외가댁에 가서 이 한국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남편이 혼자밖에 없어요. 누구를 길러줄 사람이 없어요. 이 남편의 부모님이 계시는 것도 아니고 혼자 거주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남편이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직장 다니면서 혼자 어떻게 애를 봐요? 그렇지?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생후 13개월 된 아이가 외가댁이라 할지라도 외가댁의 보살핌을 받는 것이 아이의 양육에 더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이 판례는 이 엄마에게는 이 아이의 보호 양육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약식죄를 부정했던 사건인 거예요. 자, 이런 점들을 고려해 봤을 때 무죄가 되는 겁니다. 자, 됐죠?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을은 처 병녀와의 사이에 내부적인 이유가 있어서 아이들을 어머니로부터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 아이를 친구에게 맡기고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출장. 그러니까 엄마가 음주도 하고 좀 엄마로서 역할을 좀 못하는 것 같아요.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애 패고 하니까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해서 혼자 이 아이를 맡아서 키웠는데 출장차 미국을 갈 수밖에 없었고 그때 친구에게 아이를 맡기고 간 겁니다. 자, 이때다 싶어서 그 엄마가 민법상 자기가 친권이 있다고 하면서 그 아이를 인도를 요구하였는데 친구가 거절을 했어요. 과연 약취죄가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인데요. 파란색으로 아버지죠. 자기 친구의 부탁으로 보호를 하고 있는 자는 그 가무권이 이렇게 넘어갔다고 볼 수 있겠죠. 넘어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 요구를 거부했다 하더라도 약취죄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판례입니다. 자, 됐고 객체는 미성년자이고요. 자, 다음 페이지. 자, 이제 약취유인이 나와 있네요. 자, 약취유인은 방금 베트남 사건에서 보았듯이 폭행협박을 쓴다든지 불법적인 사실상임을 쓴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유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망이나 유혹을 통해서 자기의 또는 제3자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유인이라 하는 것이고 행위수단 잘 봐두세요. 약취는 폭행협박이고 유인은 기망 유혹이다. 이렇게. 그 다음 약취는 폭행협박을 통해서 실력적 지배에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실력적 지배하에 두면 이퀄 기수가 됩니다. 기수. 자, 됐죠? 자, 밑에 판례 별표 치시고 보시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빨간색으로요. 실력적 지배하 동그라미 이퀄 기수가 된다. 그리고 반드시 반항을 억압함을 요하지 않아요. 반드시 반항을 억압한다 하면 틀립니다. 자, 밑에. 자, 제주도 데려간 사건 볼게요. 자, 미성년자에 전응합니다. 전응하다 보니까 여기 밑에 기망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유인이 객체되는 거예요. 자, 사촌 매형인 병이 경영하던 대행업체에 일하면서 보호하에 있었는데 그 사정을 알면서 8개월 후 을이 다시 서울에 돌아올 때까지 을을 제주도로 데려간 사실을 자, 빨간색으로 제주도로 데려갔다 동그라미.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이퀄 자기의 실력적 지배 밑에 둔 것, 지배하에 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뭐가 돼요? 기수가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됐죠? 자, 그래서 기수처를 인정했고 자, 이때 유인죄라고 하는 것은 기망이나 유혹을 수단으로 하는 것인데 그럼 그 내용은 반드시 허위이어야 하냐? 허위이어야 한다 그러면 틀려요. 그치? 제주도 데려간 사실이잖아요. 허위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허위가 아닌 사실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제주도 데려갔다는 사실 자체가 약취죄, 유인죄의 기수가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주일 사건. 요거 별표. 출제가 좀 되었어요. 자, 독자적인 겨울이 설계에 현혹되었다. 현혹이 바로 뭐예요? 유인했다. 자, 밑에
갑은 을려를 자신의 지배하에 두고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실력적 지배하에 둔 거예요. 그래서 뭘 했습니까? 뭘 시켰습니까? 주일, 껌파리 등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껌 못 팔으면 그날 일당 못 채우면 막 매질하고 패고 밥 안 주고 그쵸? 옛날에 영화나 드라마에 많이 나왔죠? 이렇게 실력적 지배하에 두고 일을 시켰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유인죄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현혹되었다는 말 자체가 하자에 있는 의사로서 행해진 것이 바로 뭐예요? 유인죄라는 거예요. 유인죄. 자, 다음 페이지. 갑은 옷에 된 병을 유인하였다. 을은 자기 거실에서 보호 감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했어요? 빨간색으로 공모를 했지. 역할 분담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갑은 유인하는 책, 유인책, 병은 보호 감독하는 역할 분담. 그래서 공모를 했다는 말은 역할 분담을 했다. 공모를 했는데 갑은 을이 모르는 사이에 병을 유인해 왔어요. 병을 유인해 왔고 근데 병이 모르니까 을이 모르니까 을이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을은 보호 감독을 못했겠죠. 못했다 할지라도 이 갑을 모두는 그 유인했다는 사실, 유인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뭐가 돼요? 공동정범이 된다. 이 맞습니다. 자, 을이 만약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유인하지 못하도록 미리 그 유인하지 못하도록 그 행위 지배를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러한 제거, 이탈, 명시적, 묵시적 이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유인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을도 역시 마찬가지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자, 실력적 지배하에 설정했다는 말은 물리적, 실력적 지배하에 둔다. 밑에 판례 볼게요. 자, 1번 보시게 되면 사실적 지배하에 둔다는 말 자체가 물리적, 실력적 지배관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지? 앞에 그 껌파리 있잖아요. 껌파리. 이 껌파리처럼 실력적 지배하에 둔다는 말은 그날 껌을 팔아와야 돼서 뭐 단돈 몇만 원을 쥐어와야 되는데 못 팔으면 밥 안 준다고요. 그날 엄청나게 얻어맞고 그치? 그래서 도망가면 잡아오고 문 잠그고 그쵸?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실력적 지배하에 두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잠금장치를 한다. 이게 바로 물리적, 실력적. 물리적이란 말이 이제 잠금장치죠. 잠금장치. 실력이란 말은 도망가면 패 뿌리는 거. 그쵸? 이런 것이 바로 실력적 지배하에 두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사실관계 읽어볼게요. 전직 잡지사 기획실장 갑은 어떻게 알게 된 을려가 가족들 몰래 집을 나왔다 하면서 영화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자 갑은 수차례 돌아가라고 권유하였다 이거죠. 을려는 이를 듣지 아니하고 찻집방에서 같이 잠을 자기도 하였고 갑의 친구들에게 너 누구냐고 물으니까 저요? 저 사촌동생인데요. 이렇게 소개하면서 같이 어울렸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껌파리 행상처럼 껌 못 팔으면 막 패고 잠도 안 재우고 자물쇠 잠 걸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했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친구들이 물어봤대요. 그 참고인 조사해서 물어보니까 그런 말을 하고 다니냐 하니까 그런 말을 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치? 자기 입으로 스스로 뭐라고 했을 때 이것은 물리적 실력적 지배하에 두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약취인했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란색으로 같이 지낸 바가 있다 밑줄 그시고 X 이것만으로는 실력적 지배하에 둔 것이 아니므로 필기 한번 해볼게요. 이것은 실력적 지배하에 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장소 이전 여부 유하지 않죠? 우리가 유기할 때, 감금죄 할 때 마찬가지로 장소적은 요건이 아닙니다. 그런 거 요건이 아니다. 그래서 판례 보시게 되면 이전 동그라미, 이전이 없이 동그라미 하더라도 실력적 지배하에 두면 약치가 되죠.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미성년자가 혼자 머무는 주거에 침입하여 혼자 머무는 주거에 침입했네요. 그래서 부모의 출입을 봉쇄를 하였다. 봉쇄 동그라미. 이게 바로 실력적 지배하에 두는 거죠. 그치? 자신의 실력적 지배하에 두었기 때문에 약취죄가 되는 거예요. 약취죄. 또 부모랑 같이 있는데 부모만을
강제로 쫓아냈어요. 쫓아냈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이 피고인이 미성년자 혼자 데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취죄가 된다.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아이를 분리시키면 약취죄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됐고 착수시기, 자 기수시기에서 계속법 밑줄 그시고 검은색으로 밑줄 긋게요. 자, 목적범이 아닙니다. 그래서 해당 동기랑 목적은 불문한다 그랬고요. 고의가 있으면 돼요. 고의. 자, 다만 앞에 끊으시고 그러나 추행, 가능, 목적 등일 때는 그 목적범이 되어서 가중처벌됩니다. 자, 그 두 번째 판례표 펼쳐보세요. 별표. 자, 미성년자 혼자 머무는 주거에 침입하여 강도를 하는 과정에서 그랬습니다. 자, 강도의 강도 세모. 자, 마지막 줄에 금품 강취를 위한 반항 억압이 있었으므로 의도가 뭐래요? 고의가 뭐래요? 고의가 강도래요. 강도. 이건 약취죄의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약취죄가 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고의가 탈락이다. 고의가 탈락이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 무지 잘 나오는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 미성년자 유인죄의 고의는 그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면서 유인하면 기수가 돼버려요. 그러면 고의가 성립하게 된다는 거죠. 그쵸? A라는 사람이 있는데 B라는 아이가 있어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이구나 라고 해서 이 아이를 데려오면 그냥 뭐가 돼요? 그냥 기수가 되는 거예요. 기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의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걸 알면서 유인하면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서 야 과자 사줄까? 아이스크림 사줄게 라고 하니까 이 아이가 얘 고개 끄덕끄덕거리면서 이 피고인을 따라와요. 그러면 그 즉시 그 아이가 동의했다 하더라도 자 승낙 동그라미 빨간색으로 승낙했다 하더라도 즉 의사에 반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가 싫다는데 끌고 와도 죄가 되지만 사탕 사줄게 과자 사줄게 라고 하니까 애가 좋대요. 그래서 그 사탕 사주는 것 때문에 아이가 왔어요. 애가 승낙했다 할지라도 이 죄는 성립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까지 인식을 하여야 한다. 그러면 틀려요. 자, 위법성 보시게 되면 모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구속요건 자체가 탈락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만의 동의가 있다든지 보호자만의 동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범죄 성립을 하게 되죠. 자, 다음. 자, 죄수 문제인데 타조의 관계인데 옆에 판례 펼쳐보세요. 판례. 출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갑은 을려 10살이네요. 10살. 부모에게 말하지 말고 A 아파트 앞쪽으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그치? 집에 가지 못하도록 하였다는 말이 바로 뭐예요? 실력적 지배하에 둔 거예요. 여기까지 무슨 죄가 돼요? 여기까지 유인해서 자기 아파트에 데리고 와서 집에 가지 못하도록 했죠. 이게 바로 유인죄. 그러니까 여기 유인했다가 나오네요. 자, 빨간색으로 여기 유인 동그라미. 그럼 여기가 뭐가 돼요? 실력적 지배에 두었기 때문에 유인죄 기수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유인죄도 계속범이고 체포강제도 계속범인 거예요. 자, 이제 일정한 시간이 지나요. 일정한 시간이 지납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났고 자, 계속해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성년자를 집에 못 보내요. 보내지 않고 불법화로 감금하였다. 여기서 불법 감금할 때 감금 동그라미. 이건 뭐가 되죠? 감금죄가 되죠. 그래서 죄가 몇 개예요? 두 개. 유인죄 하나, 감금죄 하나. 각각 되고 경합범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어느 하나에 흡수가 된다 그러면 틀려요. 그러니까 감금죄만 되고 유인죄는 흡수가 된다 그러면 틀려요. 죄가 각각 된다. 다시 올라가 보시면 천역 파열상을 입히네요. 근데 만 10세, 즉 13세 미만자는 동의 능력이 없어요. 동의 능력이 없다. 그래서 동의했다 하더라도 미성년자 의제 강간 치상죄라고 해서 성립을 하게 되는데 시험은 이 판결류지가 나올 테니까 판결류지를 잘 봐두시면 됩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 가중적 요건이죠. 자, 이 가중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미성년자 약취인죄보다 형이 높은 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목적범이죠. 목적범. 조문 보시게 되면 목적 이렇게 나왔죠.
됐죠? 자, 밑에 객체 사람이다, 사람이다. 그러니까 성인, 미성년, 불문이다 이런 말이에요. 따라서 이 미성년 나와 있지? 미성년자를 약주인이 있으면 미성년자 약주인지가 되는데 추행, 간음, 영리, 목적이기 때문에 이 목적범으로 처벌된단 말이에요. 기수시기는 목적범위라 해서 목적이 달성되어야 기수인가? 아닙니다. 목적 달성 여부는 불문입니다. 요 예 체크하시고 시험 문제입니다. 17세 소녀를 간음을 할 목적으로 약주인하였다. 약주인하는 순간 뭐가 돼요? 기수가 된다. 기수가 됩니다. 그래서 간음할 목적이긴 하지만 이 목적 달성을 못했다 할지라도 기수이면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미수하면 틀립니다. 요 시험 문제. 시험 문제. 자, 다음. 자, 이 편 한번 볼게요. 자,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 약취가 뭔지를 말씀드렸어요. 약취라고 하는 것은 폭행, 협박. 마지막 나오네. 폭행, 협박. 그 다음 불법적인 요 사실상의 힘 동그라미. 이것을 쓰는 것이 바로 약취가 되는 거예요. 약취. 됐어요? 그래서 2번을 보시게 되면 술 취한 사람이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의 소매를 잡아 끌었다. 요 동그라미.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쓴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퀄하시고. 됐죠? 이것도 폭행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약취로 본다. 약취. 자, 됐죠? 쭉 올라가시고요. 술 취한 갑은 을려 11살에게 다가가서 학교 가기 싫으냐 집에 가기 싫으냐 우리 집에 같이 자러 가자. 자러 가자가 뭐예요? 자러 가자가 이게 바로 끄집 올리시고 가는 목적이라고 합니다. 가는 목적이다. 그리고 옷소매를 잡아 끌었다는 것이 뭐예요? 여기 바로 여기 밑에 나와 있듯이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쓴 거예요. 그래서 실력적 지배하에 두면 기수인데 지금 실력적 지배하에 두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마지막 답에다가 미수에다가 밑줄 그으시고 미수죄가 되지 기수죄 하면 또 틀려요. 왜? 네, 적으세요. 적으셔야 돼요. 실력적 지배를 설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수죄가 된다. 자, 밑에 판례도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별표 한번 해볼게요. 자, 11살짜리 미성년자네요. 자, 모텔 앞길에서부터 모텔. 자, 모텔이니까 뭐예요? 여기 바로 모텔이니까 밑줄 그으시고 가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301호실까지 데려갔잖아요. 데려갔기 때문에 실력적 지배하를 하에 둔 것이기 때문에 기수죄가 된다. 미수하면 또 틀리고요. 이렇게 하면 또 틀려요. 이 판결을 이제 그대로 두고 기출된 적도 이렇게 있었단 말입니다. 미성년자 유인죄 하면 또 틀려요. 가는 목적이라는 게 나와줘야 돼요. 자, 나머지는 거 볼 거 없고 자, 그 다음 쭉 넘어가서 인신매매죄 나왔네요. 자, 인신매매죄 객체가 사람이죠. 사람이기 때문에 목적범위 아니다는 거 좀 받으시고 나머지는 다 목적범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네요. 자, 그 다음은 나머지 건 볼 거 없습니다. 자, 쭉 볼 거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뭐 예비모죄 나와 있죠. 예비모죄, 그쵸? 예비모죄가 있다. 체크 한번 해보시고 여기 조문에 290 앞에 설명드렸듯이 5조 2 296조의 2 이게 바로 해방감경규정 해방감경규정이고 밑에가 세계주의인데 이 조문에 없잖아요. 그쵸? 조문에 없다. 그래서 이거는 예비모죄 처벌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